네, 안녕하십니까. 연율입니다. 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몸이 조금, 시원찮았어요, 요즘에. 지금 치료를 받는다고 좀 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 이 주간 시사 뉴스 한 주를 빼먹었는데, 이번에는 2주치 중요한 소식 모아서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이제 꿈의 컴퓨터라고 불리는 양자 컴퓨터 그 생태계가 부산에 조성이 됩니다. IBM하고 부산시하고 이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슈퍼컴퓨터는 수억 배 연산 처리가 빠릅니다. 빨라가지고 꿈의 컴퓨터라 불리는 그죠. 양자 컴퓨터 생태계. 저도 뭐 잘 모릅니다만은 하여튼 이게 지금 뭐 양자 컴퓨터가 신약 개발 에너지, 금융, 물류 등 인류 난제를 해결할 잠재력을 무한하게 보유하고 있는 그런 어떤 소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의 혁신적인 어떤 부산을 완전히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부산시가 지난 6월 10일 양장 컴퓨터 기술 개발 선두주자인 글로벌 기업 미국 IBM 하고 이제 이 양의 각서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시설이 이제 부산에 들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산으로 봐서는 아주 혁신적인 겁니다. 슈퍼컴퓨터로 이제 1만 년 걸릴 문제를 200초 만에 해결하는 그런 초속 연산이 가능하다. 꿈의 컴퓨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자동차, 금융, 에너지, 기타 등등 이런 전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아주 차세대 핵심 기술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가 어디에 들어서느냐고 봤더니 부산에 이제 부산 지역에서 남아있는 부산시 소유 핵심적인 유휴지가 좀 있습니다. 유휴지가 몇 군데 있는데 특히 세가스미 미국 일본의 그룹하고 이제 호텔을 짓겠다고 했던 그 부지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이제 세가스미가 계약 해지를 했죠. 해지를 해가지고 비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양자 컴퓨터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필수적인 클러스터 집적 단지를 이제 해운대 센텀시티 마지막 노른자위 세가삼이 부지에 이제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MOU를 체결을 하고 해당 업무 협약에 대한 시의회 최종 승인까지 받았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건 부산시에서 크게 자랑할 일인데 크게 자랑하지도 않고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보면, 미국의 IBM이 이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선두주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 부산하고 손을 잡고 이제 이 부지를 쓰는데, 여기는 사실은 이 업무 협약이 부산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이제 여러 이제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해가지고 양자 컴퓨터 클러스터를 이제 부산에 유치를 하면 거기에 대한 40만 명 정도의 어떤 그런 고용 효과도 있고 산업적인 어떤 그런 아주 확산 효과가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 세가삼이가 개발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 해지를 하는 바람에 부산에서 봐서는 어떤 면에서는 IBM이 들어올 거라고 보는 게 더 유리하고 또 들어오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거기에 호텔이 들어와봐야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이런 세계적인 그런 양자 컴퓨터 그런 어떤 클러스터 집적 단지가 들어오는 게 부산으로 봐서는 훨씬 낫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12월에 양자 컴퓨터를 10대 국가 전략 산업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2030년까지 핵심 인력 1,000명을 양성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 센텀에 들어서는 이 IBM 양자 컴퓨터 클러스터 기대가 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대형마트가 부산에 몇 군데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몇 군데 있는데, 그게 이제 다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지금 그렇죠. 수익성이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정체가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부동산 개발의 핵심 부지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미 보도된 부분을 보면 대원 플러스 그룹이 이제 홈플러스 연산점 일수 절차를 이제 끝냈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부동산 경기들은 감안해가지고 향후 이제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 대원 플러스 그룹은 마린시티에 두산 이버를 지은 부동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1200억대 인수를 했다 그러면 아마 향후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을 그런 계획으로 아마 있을 겁니다. 부산에서는 이제 이 대형마트가 상당히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지금 뭐 매물이 나오고 있죠. 지금 홈플러스 연산점 매각 절차는 이제 대원플라자에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이마트 문현점도 곧 이제 그 입찰을 앞두고 있습니다. 입찰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도 매물이 나와 있는데 이마트 문현점은 그 지금 부산은행 사옥 그러니까 국제금융센터 그 인근에 있는 부지입니다. 부지인데 이 부지도 상당히 뭐 한 5,000평 정도 되는 부지죠. 부지고 해가지고 문현 1구역, 범천 1구역 등 재개발 사업장들이 인근에 있습니다. 인근에 있어가지고 대규모 주거단지가 이제 형성될 예정인데 이 부지도 사실은 뭐 부동산 업체에서 사가지고 주상복합지을 가능성이 큽니다. 크고 사실은 뭐 그 일대가 이미 재개발 단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입지 대부분 100% 1000%의 용적률이 지금 되는 상업지역에 있어가지고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다. 그리고 대로변에 있고 특히 이 이마트 같은 경우 문헌점은 국제금융단지가 인근에 있습니다. 인근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뭐라 그럽니까 개발 가능성도 높고 또 세일앤리스 이래가지고 그 집권한 주상복합단지 일부 시설을 홈플러스나 이마트로 같이 쓸 계획으로 지금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하니까 뭐 상당히 좀 가능성이 있다기보다는 좀 뭐라 그럽니까 뭐 좀 이중적인 혜택을 그래 좀 누릴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지역 일대가 이미 재개발 추진 중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차라리 이렇게 사용하는 게 부산 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좀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그렇게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건설업체에서 지금 계속 매각이 적극적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이 대형 마트들이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전부 다 이제 온라인 쇼핑 뭐 이런 어떤 뭐라 그럽니까 비대면 그 쇼핑에 밀려가지고 매출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렇게 줄고 하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시대 추세가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아마 조금 또 그렇게 또 변모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부산 지역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재건축 대의라고 말하는 대우 마리나, 동네 럭키 이런 대형 단지들이 지금 조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거의 30년 넘긴 재건축 단지죠. 재건축 단지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제 이런 공약 완화, 이 재건축을 완화하겠다는 것 때문에 좀 움직이고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우 마리나 같은 경우 1, 2차 아파트가 재건축에 시동을 걸었는데 이 추진위원회가 이제 사전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대우 마리나는 1991년에 1차, 92년에 2차가 준공됐는데 110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해운대 해수욕장하고 가깝고 센텀시티가 가깝고 교통, 생활, 이 요지입니다. 요지고 해서 재건축 대여로 떠오르는 거죠. 떠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영강변 옆에 이제 수영구 현대아파트. 여기도 뭐 조만간 정비 사업을 재개하겠다. 그 조직위원회가 이제 상당히 부산시에 이제 타당성 검토, 사전 타당성 검토 절차부터 다시 진행하겠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좀 절차가 있었죠. 1차 정밀 안전진단에서는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을 받았는데 2차에서는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1988년도 준공돼 가지고 1180세대가 거주하는데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다시 D등급에서 C등급으로 바뀐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한데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D등급을 받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네 르키 아파트. 여기도 이제 재건축 사업을 준비 중인데 여기는 더 빠릅니다. 1983년도에 준공이 돼가지고 1536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2020년도 재건축 안전진단조사에서 안전진단이 불필요하다 이런 결정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안전진단이 불필요하다 그러면 뭐 등급이 아예 안 나오는 거죠. 등급이 안 나오는데 이미 뭐 사실은 40년이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다시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집값도 오르고 상당히 관심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산에 지금 삼익비치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만은 전통적으로 이런 오래된 구축 아파트 아주 요지에 있는 1000세대 넘는 구축 아파트들은 이 세 군데가 상당히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당연히 재건축이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전부 다 안전진단 검사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탈락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대우마리나는 이제 이번에 새롭게 이제 사전 타당성 조사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이 대우마리나 그다음에 수영현대 동네 르키 이 3대장의 어떤 진행되는 과정 한번 지켜봅시다. 그럼 부산의 어떤 그런 주거시설 단지들이 완전히 새롭게 변모할 가능성이 크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들은 뭐 오래된 건 새로 허물고 새로 짓고 하는 게 맞죠. 맞는데 부산에 이제 단지 인구가 줄고 그만한 수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한번 지켜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산 남구가 사실은 이제 이 전임 청장의 흔적 지우기가 너무 심하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남구청이 이제 새롭게 이제 청장이 바뀌었죠. 오은택 청장으로 국민의 힘으로 바뀌었는데 그 앞에 박재범 청장의 실적으로 가장 큰 실적으로 치부하던 게 오륙도 트램 그러고 이제 오륙도 페이 두 개였는데 남구청이 이제 청장이 되자마자 오륙도 페이는 뭐 사용이 불편하다 이래서 남구청에서 경비로 사용하는 업무 추진비, 검량비 이런 거는 오륙도 페이로 결제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륙도 페이를 남구청에서 만들어 놓고 남구청 비용은 쓰지 않겠다는 말은 결국 없애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참 발행기관이 스스로 지역 앞에 사업 취지를 무색해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건 뭐 다른 지역에서도 사실은 지금 페이를 만들고 있는데 있는 페이를 없애는 것은 이 자영업자들이나 이 관내 뭐라 그럽니까 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좀 아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이제 업무 추진비나 남구청들이 이게 월급페이를 결제를 했는데 올 2월부터 이제 그 현금 영수증 카드까지 같이 하겠다 이랬는데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 뭐 조금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이렇게 지우는 것도 좀 이렇게 급격하게 하면 반발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뭐 남구청 그 구청장 하나 뗀 게 무슨 대단한 어떤 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편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더더구나 이제 남구청 입구에 한 2년간 서있던 오륙도선 트램 홍보물을 취임하자마자 또 철거해버렸습니다. 철거하고 남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도 재추천 요구를 하고 뭐 여러가지 뭐 앞에 전임 박재범 청장이 했던 실적에 대해서 흔적 지우기를 나서는데 그게 과연 남구청 새로 들어온 남구청장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럽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건 뭐 보복도 아니고 하여튼 흔적 지우기인데 과연 그게 남구민들한테 득이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오륙도선 트램 홍보용 현수막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제거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이게 사실은 박재범 청장이 있을 때는 2020년 11월에 오륙도선 트램 이게 예산까지 어느 정도 확정이 돼서 배정이 됐는데 그 이걸 이제 청장이 바뀌면서 국토교통부에서 못 해주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철거한 이제 도시 트램은 이제 남국 주민들 1000여 명이 이제 이게 손글씨를 모아가 형상한 그림인데 이걸 이제 뭐 이런 방구도 없이 좀 씌워버리니까 상당히 좀 뭐 비난의 목소리가 높고 그 다음에 시설공단 이사장 후보도 지금 재추천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앞에 박재범 청장이 이제 추진하던 건데 오은택 청장이 되면서 아니 뭐 그런 걸 공무원들 전임 공무원들 위주로 뽑느냐 이래가지고 좀 재추천을 요구를 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더더구나 이 트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박재홍 의원, 박재범 구청장이 가장 큰 업적이었고 부산 남구에서도 국내 첫 트램이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PR도 많이 하고 관심을 많이 끌었던 사업인데 저희가 임기 시작하는 첫날 이제 홍보 영상도 채워버리고 아주 흔적을 지워버리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전임 구청장의 어떤 그런 사업은 축소나 재검토는 좋지만은 너무 급격하게 빨리 사업을 포기를 한다든지 없애버리면 이 연속성이 없어집니다. 뭐 구청장이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구에서 추진하던 국가 사업들을 이렇게 없애버리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느냐. 특히나 오륙도 페이 뭐 이런 것들은 소상공인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들인데 남구청에서조차 서실 수가 없다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면 조금 그건 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역화폐 다른 데서 지역화폐를 만들고 있는데 만들어 놓은 지역화폐를 없앤다. 쓰질 않고 그 어떤 영역을 줄인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무리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이 부산에서 이번에 지방선거에서는 전부 다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들이 당선이 됐는데 그 어떤 앞에 있던 흔적 지우기 이런 부분들이 과연 검토를 하고 어느 정도 공과를 검토를 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전임 민주당 구청장이 한 거니까 내가 없애버려야 있다 이런 건지 원칙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국민들의 피해는 물론 큰 반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조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트램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어떤 그런 관심사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4건을 여러분들이 전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좀 지켜봐 주시고 제가 사실 목소리도 좀 잠겼습니다만 열심히 되는 대로 계속 주간 시사 뉴스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